어깨 아프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이것만 구별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딱 30초면 바로 할 수 있는데요. 팔이 여기에서 툭 떨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 여기에서 안 올라간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 두 가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을 괴롭힌 어깨 통증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한 운동들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마디 탄탄 이자훈. 나이가 들면서 생긴 어깨 통증 빨리 낫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이게 뭐 때문에 생긴지 알아야지 당연히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으로는 첫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속에는 이 어깨를 움직이게 만드는 네 가지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약해지기도 하고 다쳤거나 무거운 걸 들다가 어깨 손상이 됐거나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이 반복적인 어깨 충돌을 앓게 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속에 있는 힘줄이 다친 것들을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로 근육보다는 어깨 뼈에 부착하는 힘줄 주변에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주로 손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사서 매일 신고 다니면 가장 먼저 닳는 부위가 바로 뒤축입니다. 어깨 힘줄도 나이가 들면서 어깨를 자연스럽게 일상활동 또는 뭐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힘줄이 조금씩 얇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파열이라는 단어가 꼭 수술을 해야 되고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지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화에 의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 뒤축을 보강하듯이 운동으로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채워주시면 얼마든지 더 편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원인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사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막이 들러붙어가지고 어깨에 쭈그러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아프시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뭐 석회일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고 운동하다가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로 인한 통증이 있어서 내가 어깨를 안 쓰거나 좀 이렇게 보호하다 보면 관절이 좀 쪼그라들게 되죠.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은 안 쓴 가동 범위를 들려고 하면 쭈그라든 관절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진찰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자분들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깨가 아픈데 이거 혹시 힘줄이 끊어진 거 아니야? 오십견은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다 하면서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 가지씩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자가 테스트법은 팔 떨어뜨리기 검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게 되면 90도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 손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분들은 팔을 천천히 내려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90도 정도 범위 내에서 툭 떨어지거나 아파서 이게 조절이 안 되고 하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증뿐만이 아니고 힘이 탁 빠지면서 이렇게 풀리는 것도 역시 검사의 양성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힘을 딱 조절해 가면서 이걸 내릴 수 있느냐, 통증이 좀 많이 심한가, 아니면 힘이 쭉 빠져버리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통증이 있어도 막 참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검사가 괜찮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 정밀 검사를 했을 때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MRI 촬영 같은 것들이 정확한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십견 자가 테스트법인데요. 오십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쭈그라들어서 힘이 탁 빠지면서 이렇게 풀리는 것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고 싶어도 굳어버려서 여기서부터 못 들어요. 여기서부터 엄청 아픕니다. 관절 자체가 구조적으로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거를 들어 올리려고 해도 잘 안 들어집니다. 이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했을 때는 아픈데 남이 할 때는 번쩍번쩍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오십견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십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 영상에 운동도 같이 소개해드렸으니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 수술까지 가지 않고 운동으로
운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깨 통증 나는 운동 첫 번째는 등척성 극상근 운동입니다. 관절을 단련하는 운동들이 관절 가동 운동을 이제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되겠는데, 사실은 통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운동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육만 딱 써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근육들까지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고 증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근육이나 힘줄에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관절 운동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운동도 관절을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등척성 극상근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면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해서 벽에다가 내 팔을 미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은 움직이지 않고 내 근육도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힘은 잔뜩 들어가죠. 그런 운동들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극상근은 팔을 이제 들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그 동작을 이제 벽에다 대고 어깨를 이제 움직이지 않고 힘을 극상근에 많이 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짝 붙이지 마시고 반발짝 정도는 띄워진 상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벽에 손을 딱 대고 옆으로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손목이나 팔꿈치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어깨를 이제 들어 올리는 힘을 이 벽에다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 손목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목이나 이제 이런 데 힘이 좀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손목이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행한 자세에서 밀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손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데 힘이 들어가지만 주로 우리가 느껴야 될 힘은 이제 여기. 시간은 15초 정도 권유하고 있고 쭉 버티다가 15초 정도, 15초 끝나면은 내려서 쉬시는데, 휴식 시간은 뭐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쉬고 이렇게 진행하라고 되어 있고, 자극이 안 오신다는 분들은 좀 더 가까이 붙어서 하시면 훨씬 자극은 많이 옵니다. 자극이 안 오시면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주는 부위가 손목이 아니라 어깨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깨를 들어 올리는 힘을 얘를 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렸을 때는 손목에만 제가 무의식적으로 힘을 많이 주고 그쵸. 있었거든요. 중요한 게 손목이 꺾이거나 이러면 더 힘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팔을 들겠죠. 이렇게 그 힘을 그대로 벽에다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손목이 꺾여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버리면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거리를 너무 멀지 않게끔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 정도에 따라서는 통증에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하고 났더니 많이 아픈 분도 계실 수가 있고, 한번 했더니 또 그 다음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도 계신데,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간격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을 수행할 때는 회전근개도 관여하지만 어깨 삼각 근육이나 주변 근육들 다 관여합니다. 이 동작을 실제로 관절을 쓰면서 이렇게 막 단련하려고 그러면 이 근육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 회전근개 근육도 많이 수축 이완을 하기 때문에 2차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건데, 이 운동이 회전근개를 단련하는 운동이고 회전근개가 막 이렇게 수축 이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증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손상을 더 유발한다거나 더 진행시키거나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근개 운동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운동이 나옵니다. 어떤 운동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정말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이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골라와서 소개해드린 운동들은 통증이 심한 환자분들, 다른 운동들 하기 좀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도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해보시고, 어깨 같은 경우는 특히 회전근개 파열일 때문에도 50견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항상 중요한데,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신다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좋은 운동 두 번째는 견갑하근 등척성 운동입니다.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근개 중에서도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안으로 회전시키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견갑하근 손상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이런 동작들이 통증이 생기고 잘 수행이 안 되는데, 부분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 수술을 할 단계가 아니신 분들은 이 견갑하근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척성 운동이니까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 수 있는 벽이나 이 문틀이 좋습니다. 문틀은 어디가나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고, 문틀이 있으면 제가 손을 닿는 이 면을 쭉 이어서 발끝을 같이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90도로 구부렸을 때 닿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까이 위치하시면 되는데, 손목이나 이런 다른 데 힘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만들고 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 아예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 쪽으로 아예 밀게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둘 다 상관없는데, 손바닥으로 밀 때는 손목과 이 팔이 일직선이 돼야 되고, 손목으로 밀 때는 이렇게 손목까지 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
위치가 몸통에 좀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붙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힘을 팔꿈치나 이런 데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서 회전하는 힘만 이용해서 어깨에 힘을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90도에서 지그시 어깨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1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고 그러면 힘을 빼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한번 등척성 운동 15초. 하루에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횟수는 사실은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통증이 나오거나 피로감이 있을 때까지 5세트 정도 하시면 부분 손상 있는 분들은 충분히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파열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이 되게 아파요. 안 아프신 분들은 하면 당연히 안 아프고 무한정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등척성 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파열 있는 분들은 내려온 동작 자체가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힘을 주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목이 꺾이면 운동이 좀 잘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손바닥으로 밀게 되면 손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애초에 미는 거를 손목 위쪽에서 이쪽부터 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목에 개입을 아예 안 하고 팔꿈치만 이렇게 잘 붙이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건 같은 걸 이용하셔서 손목 쪽을 받쳐주시고 이 손목으로 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손목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회전근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제가 오늘 극상근 그리고 견갑 하근 각각 소개해드렸습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극상근 운동을 하셔야 되고 견갑 하근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견갑 하근을 운동하셔야 되고 둘 다 문제가 없고 다른 회전근개가 문제 있는데 이걸 막 열심히 해봐야 다친 쪽이 단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운동들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손상이 정말 있다면 이 운동이 조금 통증이 약간 수반되고 뻐근한 느낌이 들 텐데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 운동으로 이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자주 잘 따라주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뭐 운동 중에 뭐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 동작이 뭐 이런 게 좀 어렵다거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다음번에 다른 회전근개 운동 2개 남았잖아요. 그 운동을 소개할 때에는 참고해가지고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알려주신 운동들이 통증 때문에 하기 버거운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때도 운동을 참으며 계속하면 도움이 될까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 권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등척성 운동은 안전한 운동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은 아니에요.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 나서 좀 우직한 뻐근한 느낌 드실 수 있지만 이 동작 수행이 좀 안 될 정도로 아프시거나 하고 나서도 막 잠깐 뻐근한 게 아니라 며칠간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극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비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회전근개 손상이 2개라든지 회전근개 4개 중에서 몇 개가 손상이 된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병원 가셔서 확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정확하게 진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주요한 부분들은 초음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4개 깊숙이 안쪽까지 다 완전하게 초음파로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열이 의심되면 MRI 찍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초음파로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골반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지만 분류할 때는 대관절에 속하는 관절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다 볼 수 없는 뭐 관절 와순이나 관절 내 손상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MRI를 허리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이 찍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만약에 이게 정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도 심하고 파열의 정도도 좀 심한 상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비수술 치료니까 수술적 치료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운동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찢어진 힘줄은 저절로 아물기는 힘듭니다. 수술적 치료로 당겨서 이게 봉합을 하더라도 안 아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사 치료로 이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고 실제로 이제 파열된 것들이 염증 반응이나 통증 반응을 이제 유발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줘서 장기적으로 운동 치료를 좀 쭉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어깨 통증은 병원에서 통증을 좀 줄이는 그런 치료들을 병행하면서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네요. 그럼요. 이제 운동 치료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운동이고 급성기 통증이나 없던 증상이 갑자기 확 생겼거나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증상을 조절하시면 증상을 좀 잘 관리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로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깨 통증으로 오신 분들은 어떤 주사를 맞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회전근개 파열 당뇨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오래 있었던 분들은 통증 때문에 가동 범위를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십견의 영역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파열만 있고 가동 범위 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보통은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완화시키기 위한 주사들, 히알루론산 주사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염증 완화시키는 주사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어깨 치료를 너무 자주 받아야 될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주사가 좀 빈번해진 경우에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장기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주사라고 하는 그런 다른 약제로 바꿔서 좀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생주사라고 하면 저번에 주사편에서 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스테로이드 효과를 약간 볼 수는 있지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주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스테로이드 가지고 있는 그런 항염증 효과가 그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 주사제도 소염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들을 좀 대체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주사 편에서 제가 이제 폴리유크레오타이드 피다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고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원장님 병원에도 어깨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원장님이 치료해주신 어깨 통증 환자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저 안타깝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이거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해주고 유지하는 게 목적인 치료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 중에는 수술을 하기 싫지만 아파서 그냥 오시니까 통증만 조절해주는 목적으로 보통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도 치료자로서의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데 오십견 환자분들은 확실히 이만큼밖에 못 들었던 분들이 나중엔 다 들고 안 아프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오십견 환자분들이 기억이 남죠. 초창기에 오셨던 분이에요. 여성분이었는데 오십견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팔을 요만큼밖에 못 드셨어요. 90도도 못 들고 드는 것도 안 되니까 당연히 뒷짐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죠. 머리 빗는 거, 화장실 갈 때도 당연히 뒷짐 져야 못하고 거의가 일상생활이 한쪽 팔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분이 제가 이제 운동도 강조하고 치료도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아진다고 확신도 드렸고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셨고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분 다 들여서 나갔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제가 조금 나름대로는 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오십견 낫는다. 그러니까 오십견은 스스로 노력한 만큼 에너지 쏟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환자분들이 그만큼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 확신도 생겼고 실제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치료해서 열심히 하시면 또 그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제일 심했던 분이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 걸렸던 분이었는데 잘 치료가 된 경우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무증상인 분들도 많으세요. 증상이 없다가 운동을 할 때 아프다던가 격렬한 활동 후에 아프다던가 그런 경미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통증이 있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통증이 있어서 팔을 가동범위를 다 안 쓰시는 분들은 그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십견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가 요만큼만 쓰면 이만큼 들어야 되는 관절의 그 늘어남이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전근개 파열에서 통증이 뭐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가동 범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운동들을 하셔야 되고 강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오십견의 예방 그리고 진행의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마디 탄탄 이자훈. 어깨 통증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내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배운 운동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인 만큼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0초씩 어깨 근육을 달래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위해 제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영양제라는 게 보통은 관절 영양제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픈데 주사 맞고 주사 안 맞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오래 먹으면 위험도 생기고 약에 의한 불편감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하고 대신에 내가 그런 약들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대신 통증을 좀 잡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온 게 이제 관절 영양제거든요. 관절에 좋은 성분들로 천연 성분들이에요. 과일이나 채소 이런 데서 추출한 약들이거든요. 생약인데 이제 그거에는 천연 소염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대부분 약만큼 강하진 않지만 먹었을 때 약한 소염 작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약을 끊는 기간 동안에 또는 약을 먹는 동안에도 같이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제 뭐 무릎 관절염은 사실은 이제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깨는 뭐 물론 있죠. 사용하는 게 있는데 무릎만큼 막 활발하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깨는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